오늘은 은호 죽음에 대한 사건 전말에 대한 이야기와 태호가 자신의 아들인 지호를 되찾기 위해 강세리를 어떻게 압박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재인이 왜 그렇게 끝내 황기찬을 밀어내려 하는 걸까? 그 이유 속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의 말을 들으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이 뒤틀렸습니다. 황기찬이 당신 없으면 안 되겠다며 사랑을 내뱉었을 때 순간적으로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그 기억 속에는 자신이 내 전부를 걸었던 시간, 그리고 무너져 내린 삶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을 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뻔뻔하다는 말로도 모자라. 사랑, 그 말을 감히 다시 입에 올리다니.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황기찬은 순간 말을 잃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재인, 그래도 난 아직 당신이라며 뭔가를 이어가려 했지만 재인의 눈빛은 그를 단칼에 베어내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김도윤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황기찬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황기찬 씨, 재인 씨는 이제 저와 함께합니다. 저한테 재인 씨는 그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진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강재인은 도윤의 말에 순간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금세 차분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황기찬은 그런 둘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질투와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겁니다. 그는 애써 담담한 척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둘이 해보라고. 하지만 알아둬. 강재인은 내 인생에서 쉽게 지워질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황기찬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그는 홀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왜 강재인만 보면 이성을 잃는 거지? 한편 강세리는 황기찬의 변화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을 남편으로 붙잡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빼앗은 사랑, 그리고 자신이 차지한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강세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황기찬,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 설마 또 강재인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내가 다 가졌는데 다시는 뺏길 수 없어. 강세리는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황기찬 앞에서 애써 여유 있는 척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 보여요?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황기찬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래. 하지만 강세리는 그 대답이 진심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도윤은 강재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재인 씨, 나 정말 진심이에요. 황기찬 같은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요. 이제는 제 옆에서 다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재인은 도윤의 말에 가슴이 흔들렸지만 아직 마음속 깊은 상처가 도윤의 손길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하지만 난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내 마음은 너무 엉망이 돼버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재인 씨가 웃을 수 있을 때까지 난 끝까지 곁에 있을 겁니다. 그 순간 강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황기찬에게 받았던 상처와 배신, 그리고 지금 옆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는 도윤의 따뜻함이 교차하면서 그녀의 내면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강세리가 그냥 두고 볼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은밀하게 사람을 시켜 강재인과 김도윤의 관계를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 강세리는 황기찬 앞에 사진 몇 장을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강재인과 김도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당신이 모른다고 했던 게 이런 거예요? 강재인이랑 김도윤이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당신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황기찬은 사진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오히려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은 강세리가 의도한 것이었죠. 강세리는 속으로 비열하게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불안해해. 그래야 다시 내 옆에 묶여있겠지. 절대 강재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나 황기찬의 마음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재인의 웃음을 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조여드는 걸 느꼈는데요. 그 미소가 자신에게서 사라졌다는 사실, 그것이 무엇보다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황기찬은 사진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는데요. 여보, 이제 알겠죠? 강재인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누굴 만나고 다닌다고요. 당신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 말에 황기찬은 대꾸하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세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당신이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우리 자리를 누가 지켜주겠어요? 황기찬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강세리, 당신은 왜 늘 제인 얘기만 꺼내는 거지? 내가 제인 생각한다고 불안한 거야? 그럼 당신이 뺏은 게 제대로 내 것이 아니었단 증거 아니야? 순간 강세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속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찬 씨, 그 말 다시 해봐요. 내가 뺏었다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해요? 두 사람의 대화는 날 선 칼날처럼 부딪혔습니다. 강세리는 무너질 수 없다는 듯 이를 악물고 황기찬을 붙잡으려 했지만 황기찬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강재인은 홀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사건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가슴속 불안은 늘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그때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재인 씨, 오늘 하루는 좀 괜찮으셨어요? 강재인은 차를 받아들며 작게 웃었습니다. 도윤 씨 덕분에요. 당신이 곁에 있어주니까 그래도 버티고 있나 봐요. 김도윤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재인 씨, 언젠가 황기찬이라는 이름이 아픔이 아니라 그냥 지나간 과거가 될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강재인은 순간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기찬에 대한 분노와 상처 그리고 김도윤의 진심이 부딪히면서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YL 그룹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격화되면서 황기찬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사들은 하나같이 황기찬의 판단을 의심했고 일부는 강세리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는 이런 상황이 불안했지만 동시에 강재인을 향한 의심과 집착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재인을 찾아가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강재인, 경고할게. 황기찬한테 다시는 다가가지 마. 당신이 또 그 사람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강재인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강세리, 착각하지 마. 내가 황기찬 옆에 서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내 존재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만든 불안감이겠지. 강세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황기찬은 내 거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날 밤 황기찬은 술에 취한 채 홀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건 과거 강재인과 함께 웃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재인, 넌 왜 아직도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거야? 나는 왜 도망칠 수가 없는 거지? 하지만 그때 김도윤이 나타나 그를 막아섰습니다. 황기찬 씨, 이제 재인 씨 괴롭히는 거 그만두세요. 당신 때문에 재인 씨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황기찬은 술 기운 속에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김도윤, 당신이 재인을 지킨다고 생각해? 웃기지 마. 재인은 내 기억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야.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걸 지워낼 순 없어. 도윤은 한 발짝 다가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인 씨는 당신 기억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세요. 황기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재인은 아직도 내 안에 있어. 아무도 그걸 빼앗아갈 순 없어. 이날 밤 이후 세 사람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강재인은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으려 했지만 황기찬의 끈질긴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그런 재인을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 했고 강세리는 점점 광기에 가까운 집착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은호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비밀의 조각들이 모여들면서 강재인과 황기찬, 강세리, 그리고 김도윤의 관계는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의 죽음을 둘러싼 오래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자 강재인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은호를 잃은 상처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밝혀지는 새로운 진실이 또다시 그녀를 뒤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강재인은 홀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한 그 앨범 속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웃음이 담겨 있었는데요. 사진을 바라보며 강재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내가 떠난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다른 얘기들이 들려오네.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거짓이라며 난 대체 뭘 붙잡고 살아야 하니. 그 순간 김도윤이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재인 씨,
혼자 울고 있었군요. 강재인은 눈물을 닦으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 씨, 난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호를 잃은 그날 이후로 내 세상은 멈췄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진실이 나온다니. 김도윤은 강재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인 씨, 힘들면 제가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가 같이 진실을 찾으면 되잖아요. 혼자 짊어지지 말고 이번엔 제게도 기대세요. 강재인은 흔들렸습니다. 도윤의 말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졌습니다. 만약 드러나는 진실이 또 다른 상처라면 도윤마저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황기찬은 은호 사건과 관련된 소문을 들으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선택들이 이제 와서 다시 발목을 잡을 것만 같았습니다. 술잔을 내려놓으며 황기찬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안 돼. 이 비밀만큼은 절대 드러나선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난 모든 걸 잃게 돼. 강세리는 그런 황기찬의 동요를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집요하게 파고들며 물었습니다. 기찬 씨, 요즘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요? 무슨 일 숨기고 있는 거예요? 황기찬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강세리, 제발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당신까지 흔들리면 우린 끝장이야. 강세리는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또 강재인 때문이지. 또 그 여자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절대로 다시는 뺏기지 않겠어. 며칠 뒤 강재인은 우연히 은호 사건의 새로운 단서를 얻게 됩니다. 오래전 은호가 남겼던 낡은 노트 한 권이 발견된 겁니다. 그 노트에는 은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두려움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암시가 적혀 있었는데요. 강재인은 손이 떨렸습니다. 은호야,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누군가 널 위협했었어. 이 사실을 안 강재인은 곧장 김도윤을 찾아갔습니다. 도윤 씨, 은호 노트를 찾았어요. 이 안에 뭔가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도윤은 놀란 눈빛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은호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게 분명해요. 재인 씨, 이제 우리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누군가의 귀에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몰래 사람을 붙여 강재인을 감시하고 있었고 이 소식이 그녀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강세리는 경악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은호 사건까지 다시 들춰내면 기찬 씨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럼 나도 끝장이야. 절대 그렇게 놔둘 순 없어. 그날 밤 강세리는 은밀히 황기찬을 불러내며 말했습니다. 기찬 씨, 이제 우리 솔직해집시다. 은호 사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 나한테까지 숨기려는 거예요? 황기찬은 강세리를 노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강세리, 그 일은 다시는 꺼내지 마. 내가 모르는 게 나을 거야. 그게 너도 나도 살 길이야. 강세리는 그 대답에서 오히려 확신을 얻었습니다. 황기찬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파헤칠 거야. 당신이 끝까지 숨긴다면 나라도 진실을 찾아낼 거야. 그리고 그 진실로 재인을 짓밟아버리겠어. 하지만 강세리가 몰랐던 건 진실이 드러나면 가장 크게 무너질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세리는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날카롭게 비추고 있었는데요. 은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강재인과 김도윤의 움직임이 점점 자신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비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모든 게 무너지게 둘 순 없어. 은호 사건이 드러나면 기찬 씨도 나도 끝장이야. 내가 살아남으려면 재인, 널 막아야 해. 그 무렵 강재인과 김도윤은 함께 은호 사건의 단서를 좇고 있었습니다. 노트 속에 적힌 메모와 당시의 기록들을 맞추다 보니 사건의 배후에 YL 그룹 내부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김도윤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인 씨,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은호를 몰아세운 사람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황기찬 씨가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강재인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그게 사실이라면 난 더 이상 황기찬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이미 용서할 마음은 없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기찬이었는데요. 그는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술렁이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가 강재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인, 제발 그만해. 과거를 파헤친다고 은호가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잊고 살아. 제발. 강재인은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기찬 씨,
이제 와서 날 막을 자격 있어요? 은호를 그렇게 만든 게 누구인지, 진실이 뭐였는지 난 끝까지 밝힐 겁니다. 황기찬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미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편 강세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강재인과 김도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호 사건의 진짜 배후에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인물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인물은 바로 YL그룹의 실세 중 한 명이었고 강세리조차 이용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마 내가 이용당한 거였다고? 난 줄곧 모든 걸 쥐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 순간 강재인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세리,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걸 무너뜨릴 거예요. 강세리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지. 하지만 제인, 너도 같이 끌고 내려가야 직성이 풀리겠어. 두 여자의 대치는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김도윤은 제인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고 황기찬은 갈등 끝에 결국 강재인을 지켜내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인은 내가 끝내 지켜내지 못한 사랑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내 욕심으로 망가뜨릴 순 없어. 이 고백과 함께 은호 사건의 전말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진짜 배우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강재인은 마침내 지난 상처와 마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도윤은 그녀 곁에서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인 씨, 이제는 우리 새로운 길을 걸어가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요.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이제는 정말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기찬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새기며 깊은 허무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끝내 붙잡으려 했던 건 결국 내 손으로 망쳐버린 거였구나. 그리고 강세리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집착은 자신을 갉아먹었고 결국 남은 건 텅 빈 허무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지호를 붙잡으려는 걸까? 이태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강세리는 태호의 소나기에 목이 졸리자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도 속으로는 섬뜩한 두려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지호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직감이 뼛속까지 내려앉은 겁니다. 강재인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충격이었는데 곧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파고들었는데요. 태호가 지호의 친부라는 사실을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저렇게까지 집착하는 걸 보면 이미 확신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인은 속으로 이 사람 의외로 쓸모 있을지도 모르겠네 하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재인은 김도윤을 불러냈습니다. 도윤 씨, 오늘 아주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제인 씨,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윤은 늘 그렇듯 신중하게 반응했는데요. 태호 씨가 지호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세리랑 격하게 다투더라고요. 그냥 다툼이 아니고 거의 광기에 가까웠어요. 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겠네요. 세리는 욕망 때문에 기찬 옆에 붙어있고 태호는 지호를 찾겠다고 저렇게 나서는 거고 결국 상처받는 건 제인 씨 아닙니까? 제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보는 게 저뿐이겠어요? 결국 지호가 제일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도윤 씨.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회라니 무슨 의미로요? 제인은 일부러 대답을 흐리며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태호와 세리를 갈라놓는 동시에 지호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면 황기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한편 황기찬은 그날 밤 세리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술기운이 섞인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섬뜩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강세리, 당신 오늘 태호랑 무슨 얘기했어? 왜 그 남자가 자꾸 우리 주변을 기웃거리는 건데? 세리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은 불안했습니다. 여보, 괜한 의심 좀 그만해. 태호 씨가 그냥 옛날 얘기 좀 꺼낸 거야. 당신이랑 나 사이를 흔들려는 수작이지 뭐. 기찬은 세리의 말을 곱씹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그 남자가 왜 옛날 얘기를 꺼낼까? 내가 보기엔 지호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맞지? 세리는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웃음을 지으며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또 의심병 도졌네. 내가 왜 그 남자랑 지호 얘기를 해? 그럴 이유가 없잖아. 당신이랑 나 사이에 지호가 있는데. 그러나 기찬의 의심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태호는 제인을 찾아왔습니다. 강재인 씨,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제인은 긴장했지만 태연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태호 씨, 무슨 일인데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태호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지호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안다. 이제 숨길 수 없어요. 셀이나 기찬 같은 사람들한테 지호를 맡길 수는 없어. 그 아이를 지켜야겠어. 제인은 그제야 태호의 진심을 느꼈는데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태호의 집착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그의 집요함을 이용한다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호 씨, 그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오히려 지호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죠? 제인은 눈빛을 단단히 하며 말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요. 그리고 태호 씨가 진짜 원하는 게 지호라면 저랑 손을 잡는 게 가장 현명할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제인과 태호는 서로 다른 속내를 숨긴 채 위험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태호는 지호를 되찾기 위한 집착으로, 제인은 황기찬과 세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복수의 도구로. 하지만 이 불안한 동맹이 언제 폭발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황기만이 입술을 떨며 엄마 나 계단 안 내려갔어요. 이렇게 밀었어 세리가 밀었어라고 말했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었습니다. 노숙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는데요. 평생 아들을 지켜온 자신이 믿고 싶은 건 실수였지만 기만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았고 두려움에 젖어 있으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세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기만을 향해 가볍게 웃더니 아주버님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하고 태연하게 부인했었죠. 노숙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큰아들이 바보가 된 뒤 자주 엉뚱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만큼은 기만의 표정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황기만은 손가락을 떨며 강세리를 가리키며 진짜야 밀었잖아. 나 기억해 하고 반복했는데요. 그때 황기찬이 들어와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기찬은 기만을 바라보다가 곧장 강세리를 향해 강세리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다그쳤습니다. 순간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한 척을 했습니다. 여보 나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의심해요? 라고 했는데요. 기찬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형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만이 말하는 진실이 만약 사실이라면 자신의 인생과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노숙자는 기찬의 눈치를 보면서도 속으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인데 그 아들이 지금처럼 떨면서 밀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걸 단순한 망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싶었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강재인은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녀는 이미 세리가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걸 의심하고 있었고 김도윤 역시 제인을 다독이며 제인 씨, 세리 그 사람 절대 평범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진짜 민낯을 드러낼지도 몰라요라고 했습니다. 제인은 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기찬과 세리의 갈등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기찬은 강세리와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강세리, 당신 형이 거짓말한다고 생각 안 해. 뭔가 숨기고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찬의 손을 붙잡고 여보, 왜 그래요? 나 믿지 못해요. 우리 아들 지호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런 의심하지 마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찬은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기만은 계속해서 세리가 날 밀었어라고 주장했는데요. 노숙자는 점점 그 말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리에게 날카롭게 내가 혹시 기만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봐라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세리는 겉으론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공포였죠. 그 와중에 또 다른 파장이 몰려왔습니다. 지호의 친부 이태호가 다시 나타나서 세리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세리를 찾아와 당신, 이제 끝이야. 지호가 내 아들인 거 곧 다 드러날 거야. 준비해둬라고 경고했습니다. 세리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갔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까? 이태호가 술기운에 흘린 말 한마디가 황기찬의 머릿속을 무겁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에게도 충격이었지만 태호가 그렇게 담담하게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다라며 털어놓은 그 고백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었거든요. 술잔을 기울이며 태호는 끝내 구체적인 이름은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는 아직 내가 아버지라는 걸 모른다라는 애매한 말만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황기찬은 본능적으로 뭔가 얽혀있음을 느꼈습니다. 황기찬은 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되뇌었습니다. 만약 그 아들이 지호라면, 아니면 제인과 관련된 아이일 수도 있나? 알 수 없는 불안이 목을 조였고 바로 그 순간 옆에서 앉아있던 강세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계단에서
앞에서 기만을 밀어 바보로 만든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능청스럽게 행동하지만 황기찬의 눈에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비밀이 도저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강재인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찬이 찾아와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야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제인은 웃어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달콤하기보다 너무 늦게 흘러나온 무책임한 고백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제인의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찬의 눈빛에 예전 감정이 겹쳐 보였던 겁니다. 김도윤은 제인의 곁에서 늘 차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인을 존중하면서도 제인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인 씨, 혹시 기찬이한테 또 마음이 남아있는 건 아니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인은 도윤의 눈을 피하며 도윤 씨,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끝난 일이에요 라고 답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진심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무심한 듯 내뱉은 이태호의 말은 황기찬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는데요.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어요. 내게도 아들이 있더라고요. 태호의 표정은 술기운에 취한 듯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말만큼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찬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누구지? 마음속에 수많은 이름들이 스쳐갔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태호가 이 고백을 그냥 던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해도 기찬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강세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찬이 혹시 태호의 말을 곱씹으며 의심하기 시작하지는 않을까, 지호의 정체를 눈치채지 않을까 두려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기찬이 무심히 세리, 태호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자기한테 아들이 있대라고 중얼거리는 순간 세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술 많이 마셨잖아요. 그냥 취해서 하는 소리겠죠. 세리는 억지로 웃으며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아내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태호는 세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담담하면서도 날카로운 말투로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세리 씨, 더는 숨길 수 없어요. 지호는 내 아들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침묵해야 합니까? 세리는 당황해 목소리를 낮추며 외쳤습니다. 태호 씨, 제발 그만해요. 지금 이대로가 가장 안전해요. 기찬 씨가 알게 되면 난 끝장이에요. 태호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장은 세리 씨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거리요. 내가 입을 열면 기찬은 물론 제인까지 다 알게 될 겁니다. 세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태호를 막아서려 했지만 태호는 이미 세리의 두려움을 무기로 잡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기찬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지호도 우리 가정도 다 당신 덕분에 지켜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찬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세리, 당신이 뭘 지킨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난 당신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세리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찬에게 의도적으로 다시 접근해 말했습니다. 기찬 씨, 지난번에 했던 얘기 기억합니까? 내게도 아들이 있다고 했던 말. 기찬은 눈을 좁히며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태호는 미소를 띠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 순간 기찬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태호의 말이 모호했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자 세리는 홀로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호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아무도 너의 진짜 아버지를 알게 해선 안 돼. 그러나 그 다짐 뒤에는 이미 금이가 있는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흘러 감춰왔던 비밀은 더 이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황기찬은 어느 날 우연히 태호와 세리가 은밀히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세리 씨, 지호는 내 아들이잖아요. 이제 숨길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기찬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술에 절어 돌아온 기찬은 세리를 향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세리, 이제 다 알겠다. 세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듯 흐르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지호만큼은 지켜야 했어. 내 욕심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였어. 그러나 기찬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감출 만큼 소중한 게 지호라면 난 뭐였나? 난 대체 뭘 위해 살았던 거냐? 제인은 충격 속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태호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라고 나서는 순간
지호 인생은 망가져요. 그러자 태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려는 게 잘못입니까? 나는 이제라도 내 아들을 찾으려는 겁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지호는 세리와 태호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기찬과 세리의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깨졌습니다. 기찬은 제인에게 고백했던 사랑을 끝내 붙잡지 못한 채 배신과 상처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세리는 모든 걸 잃었고 태호는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되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남겨진 건 지호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 하지만 어른들의 욕망과 거짓 속에서 가장 큰 상처를 떠안게 된 아이. 거짓은 오래 숨길 수 없었고 욕망으로 세운 성은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